문학, 미술, 영화,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의 향연,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꽃이 핌으로 봄이 오는 것입니다. 봄날의 어지럼증처럼 노랗게 피어나는 산수유며 수선화, 개나리들이 매화와 목련과 벚꽃들의 희뿌연한 몸살 같은 것들로 바뀌고, 진달래와 철쭉과 복사꽃 무더기들이 붉게 봄날의 마지막을 물들이며, 봄꽃들은 그렇게 우리의 산하와 우리 삶의 순간들을 수놓으며 지나갑니다. 봄은 꽃들의 정거장입니다. 희한한 빛으로 피어나 우리네 삶을 물들이고 시들어가면서도 삶의 순간들을 추억하게 하는 꽃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서 머리에 꽂지 마십시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동막골에서도 강혜정이 머리에 꽃을 꽂고 나옵니다만, 언제부터 머리에 꽃을 꽂는 게 광녀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대구 지방에서 전해오는 광녀 금달래의 전설이 있습니다. 해방과 전쟁통에 대구에는 아름다운 용모에 머리에 꽃을 꽂은 여인이 무슨 기구한 사연이 있는지 피식피식 웃으면서 거리를 배회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녀를 금달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대구 분들이면 다 안다고 하더군요. 머리에 꽃을 꽂은 광녀가 그녀에게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벌써 500년 전에 오빠가 연인의 칼에 죽고 상심한 나머지 미쳐서 노래를 부르며 다니다가 물에 빠져 죽은 햄릿의 연인 오피리아의 머리에도 꽃이 꽂혀 있었으니까요. 어둡고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봄날입니다. 머리에 꽃이라도 꽂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꽃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울지 마. 움츠리지도 마. 고개를 들고 나를 봐.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33번째 이야기, 봄꽃 열전 1,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때부턴가 나의 봄은 프리지아 한 다발을 사는 걸로 시작되었습니다. 맑고 청한 향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겨우내 잠들어 있던 심장이 깨어나 뛰게 하는 그 꽃의 소스라친 노랑 때문일 것입니다. 노랑은 그렇게 새봄의 등장을 알리는 환희의 나팔 소리 같은 것입니다. 마음 울적한 날에 작은 우체국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하는 마로니에의 노래가 들리고 있네요. 노래처럼 그 노랑을 누군가에게 주거나 받고 싶은 것, 그게 봄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봄뿐만 아니라 산하의 봄도 노란 물결로 시작됩니다.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노란 깃발을 들고 앞장서 옵니다.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이 생강나무라는 이야기 지난번에 했었었죠? 이렇게 복습까지 하는 방송 좋죠? 네. 그럼 좋아요 누르십시오. 개화 시기가 같고 노랗게 뭉글뭉글 피어나는 모양새가 비슷해 그 두 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무 껍질이 매끈하고 좁쌀같이 작은 꽃들이 다닥다닥 피어난 밀도가 높은 것은 생강나무, 거칠고 투박한 껍질에 꽃망울이 성글게 핀 것은 산수유. 그렇게 구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과 인접한 봉화의 띠띠물이라는 마을은 산수유 고목들이 우거져 봄이면 노란 꽃통수가 나는 마을입니다. 지금 제 뒤편으로 보이는 그림은 몇 해 전 그 마을에서 그려본 것입니다. 시인 문태주는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기도 한다고 합니다. 산수유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라니. 길고 배고팠던 봄날의 한낮에 대한 시인의 기억이 그 노란 좁쌀 5대에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좁쌀 한 대박에도 애면글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복사꽃은 멀리서 봐야 하고 백꽃은 가까이서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가 제일 예쁘고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가 가장 화려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인들이 거의 맹목적으로 벚꽃을 좋아하게 된 것은 헤이안 시대 때부터였을 거라고 합니다. 원하노니 봄날 벚꽃나무 아래서 죽고 싶구나 라는 시로 유명한 승려 사이교도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화르르 피었다가 화르르 진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벚꽃들이 만개했습니다. 가지가득 흰 꽃들을 매달고 있는 그 황호를 보노라면 가히 만해 한용운의 시 지난 겨울엔 눈이 꽃 같더니 올 봄에는 꽃이 눈 같구나. 작동 서려화 금춘 화여설의 경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잘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봄날 대학 시절에 미팅 꽤나 해보았다는 그녀가 부모님의 강권으로 처음 맞선이라는 걸 보러 나갔는데 외모도 세련되지 못했고 유머 감각도 전혀 없는 상대가 영 마음에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색한 티타임을 가진 뒤 커피숍을 나와 마지못해 여의도의 유명한 벚꽃길을 함께 걸었답니다. 때는 바이후로 꽃들이 흐드러져 이게 꽃길이야 꿈길이야 하며 걷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대없는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이라도 하듯 하늘 가득 그 꽃잎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리더랍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녀가 하늘을 흘겨보며 오 하느님 이러실 필요까지 없어요. 이 사람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고 저항해 보았지만 몇 달 후 별 수 없이 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놈의 흐드러진 벚꽃비 때문에. 크고 화려한 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비꽃이나 꽃다지, 괭이밥, 냉이꽃 같은 작고 겸손한 꽃들의 발견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감동이 오히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삼행으로 이루어진 하이쿠는 도쿠가와 시대 때부터 발달해온 일본의 짧은 시 형태입니다. 그 하이쿠의 대표적 시인 바쇼의 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냉이꽃 피었네 울타리 옆에.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마도 첫 행에 자세히 보니일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풀사에 숨어있는 자잘한 꽃들이나 소박한 행복, 스치고 지나가 버린 사랑의 순간들처럼 허리를 굽히고 다가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쳐버리게 되는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칸촌의 한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윌마 고이크의 노래입니다. In un fiore, 한 송이 꽃 속에. 찬찬히 봐요. 아름다운 것들이 보일 거예요. 당신은 몰라요. 한 송이 꽃 속에 사랑으로 넘치는 세상이 있다는 걸. 내 눈이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고 있다는 걸. 봄꽃 열전 2로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대복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